삼성 SDS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토론TV 안소호 대표입니다. 오늘 삼성 SDS가 마이너스 8% 넘게 빠지면서 주주분들 속이 까맣게 타들어 가셨을 겁니다. 한때 38만원을 넘던 주가가 지금은 19만원대까지 밀렸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싸게 담을 기회는 항상 다들 무서워서 던지는 하락장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증권사가 매긴 목표가 24만원, 그 숫자 뒤에 숨어있던 엄청난 함정을 파헤쳐서 이 회사가 왜 70만원까지 갈 수 있는지 그 강력한 논리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급을 보시면 개인은 무서워서 던지는데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10만 주가 넘게 사들였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는데 외국인이라는 큰 손은 오히려 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똑똑한 돈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바닥권이라는 걸요. 적당히 떨어져야 하는데 지금 급격히 밀리니까 전체적으로 과매도가 형성된 겁니다. 그럼 증권사 목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미래에셋이라는 큰 증권사가 목표가를 24만원으로 제시했어요. 지금 주가가 19만원이니까 이것만 봐도 싸긴 싸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 24만원이라는 숫자는 삼성 SDS를 옛날 옷을 입은 회사로 보고 계산한 값이거든요. 그러면 진짜는 얼마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 전에 여기 보이는 문자 내역은 손실 중이셨던 사막 콘덴서 주주분께 제가 직접 보내드린 대응 문자입니다. 가치 분석과 수급 분석으로 11만원 이하에서 받으시고 19만원 위에서 욕심내지 말고 자율 익절하시라고 딱 짚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지난 목요일 시장이 이 가치를 상승으로 화답했죠. 또한 하이닉스가 너무 올라 무서워서 못 사겠다는 분께는 하이닉스 지분을 통째로 품은 SK스퀘어를 사시라 했어요. 하이닉스를 못 산 게 아니라 더 싸게 우회해서 올라타신 셈이죠. 아무도 안 보던 바닥에서 잡아들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치 분석은 보물의 위치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다고요. 보물이 어디 묻혔는지 알고 있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져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향해 정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물까지 가는 길에 사자가 튀어나오고 곰이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차트 분석이라는 단검을 뽑아 제압하는 겁니다. 지도로 방향을 잡고 단검으로 길을 뚫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물 지도의 위치를 먼저 파악해두고 소통방에서 급등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대응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대로 가치 분석과 수급 분석으로 짚어드린 결과예요. 그리고 보물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허기질 수 있으니 새참도 먹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요일 실시간 단타 매매도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삼성 하이닉스 빼고는 힘이 없어서 이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주분들이 하루 이 정도면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또한 단타 매매를 보다 쉽고 안정적이고 적중률 높게 잡아드리기 위해 전자책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나도 비용 없이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보이시는 제 번호 010-2747-7435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를 확인하면 주주분들 모여 계시는 소통방 입장 안내를 해드릴게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그 함정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증권사가 목표가를 매길 때 회사가 버는 돈에다가 곱하기를 하는 배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래에셋은 이 배수를 삼성 SDS가 그냥 옛날 전산실 관리하던 회사이던 시절 기준으로 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회사는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소로 변신하고 있는데 아직도 동매 전파상 가격표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삼성 SDS는 지금 인공지능에 꼭 필요한 그래픽카드, 그러니까 GPU를 어마어마하게 사다가 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노른자위 땅에 거대한 임대 빌딩을 올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짓는 국가 인공지능센터도 삼성 SDS가 대장을 맡았는데 이거 하나만 돌아가도 해마다 1조 원씩 매출이 꽂힙니다. 자, 70만 원이 어떻게 나오는지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주가는 딱 두 개를 곱한 값이에요. 회사가 한 주당 버는 돈, 그걸 EPS, 주당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장이 매겨주는 곱하기 배수, 이 둘을 곱하면 주가가 됩니다. 지금 삼성 SDS가 한 주당 버는 돈이 약 10,000원이에요. 여기에 증권사가 곱한 배수가 22배였고 그래서 목표가가 22만원이 나온 겁니다. 10,000원 곱하기 22배, 딱 22만 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첫째, 버는 돈이 늘어나요. 국가인공지능센터에서 해마다 1조 원.
동탄 데이터 센터 풀가동, 그래픽카드 임대까지 더해지면 한 주당 버는 돈이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2배가 됩니다. 여의도 증권가도 인정했어요. 연간 2조 원 수준으로 매출이 늘어나고 피지컬 AI, 특히 로봇 성장세도 있는데 이건 반영시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둘째, 곱하기 배수가 올라가요. 동네 전파상으로 보면 22배지만 미국의 인공지능 인프라 회사들은 이 배수를 35배까지 받습니다. 근데 피지컬 AI는요, 더 높게 부여받아요. 그런데 보수적으로 피지컬 AI 로봇을 적용 안 시키고 곱해보겠습니다. 한 주당 버는 돈 20,000원, 곱하기 배수 35배, 20,000원 곱하기 35, 정확히 700,000원입니다. 220,000원은 만원에 22배를 곱한 옛날 숫자고 700,000원은 20,000원에 35배를 곱한 진짜 숫자예요. 똑같은 한 곱셈인데 회사가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답이 3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좋으면 증권사는 왜 700,000원이라고 안 적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증권사는 아직 안 일어난 일은 숫자로 못 적어요. 국가인공지능센터도 피지컬 인공지능 로봇 사업도 지금은 씨앗만 뿌린 단계라 열매를 숫자로 적으면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담아 240,000원을 적은 겁니다. 쉽게 말해 지금 증권사가 들고 있는 계산기 그릇이 작아서 이 회사의 미래를 다 못 담는 거예요. 밥은 한 솥 가득 지어졌는데 종지로 푸고 있으니 240,000원밖에 안 담기는 거죠. 하지만 로봇이 움직이고 센터가 돌기 시작하면 증권사도 더 큰 그릇을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목표가는 줄줄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그 그릇이 바뀌기 전에 미리 담는 거예요. 자, 단기 대응 보겠습니다. 우선 1차 회복 목표는 210,000원입니다. 여기만 거래량 실어 넘기면 위로 길이 다시 열립니다. 손절 라인은 185,000원입니다.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이라 여기가 깨지면 잠시 비중을 줄이고 보셔야 합니다. 꼭 지켜주세요. 반대로 185,000원이 깨지면요, 다음 지지선은 170,000원 부근인데 여기서 한 번은 강하게 받쳐줄 자리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는 거대한 흐름이 살아있어 중장기적으로 깨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AI 산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식시장에서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큰 돈은 좋은 기업을 발견해서 버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는 순간을 발견해서 벌게 됩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의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전기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는 AI를 움직이는 메모리의 시대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만약 메모리 다음 시대가 온다면 시장은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사실 AI가 커질수록 연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키느냐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전자가 아니라 빛으로 데이터를 보내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구리선을 깔아놓은 고속도로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아예 새로운 고속철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기술을 광반도체 혹은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부릅니다. 과거 AI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HBM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자금은 AI가 HBM 다음에 무엇을 필요로 할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 답이 빛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광반도체 시동 거는 이유가 정말 이거일 수도 있다. 그때 시장은 다시 광반도체를 바라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HBM이 오늘의 금광이라면 광반도체는 아직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금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늘 금이 다 나온 뒤가 아니라 금맥이 발견되기 직전에 움직였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현재의 AI 수혜주가 아니라 AI 다음 퍼즐에 베팅하는 종목입니다. 광반도체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미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는 광반도체 이후에 숨겨진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를 GPU와 한 몸이 되게 결합시키는 기술입니다. 지금의 AI는 GPU로만 추론을 하지만 양자 컴퓨터와 한 몸이 되면 영원한 병목의 통행세를 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업 보고서를 통해 어렵게 찾았는데 시가총액은 700억 원, 양자 컴퓨터와 GPU를 매끄럽게 한 몸처럼 동기화시킬 퀀텀 통신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주가는
여기는 단돈 2,000원 수준입니다.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공시를 통해 어렵게 발굴한 종목인데 저는 쫓기듯 따라 사는 거 안 좋아해요. 조급해 하실 필요 없어요. 좋은 자리 오면 제가 먼저 차분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지금 종목명을 바로 풀면 시가총액이 워낙 낮아 매수가 몰려 흐름이 망가지니 문자 주신 분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좋은 자리에서 같이 가시죠. 010-2747-7435로 양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이 기업의 보고서와 평단 흐름, 대응 기준까지 무료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하단 구독과 좋아요 정말 10초도 안 걸리는데 어려운 일 절대 아니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종목 발굴하고 분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